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투도 37회차 최종 피익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개막한 지 1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고 또 1라운드도 치르지 않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순위와 최근 전적은 배제를 했고요. K리그는 동일하게 순위와 그 최근 전적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대 WBA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인데요. 자, 일단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이 경기 좀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린 경기고 배당도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낮게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안에는 무승부를 조금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 최종픽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좀 에버튼 쪽으로 생각을 바꿨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에버튼, 웨스트 브로미치 둘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엔 델프 그리고 홀게이트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에버튼이 지난 경기 토트넘을 잡긴 했지만 토트넘 자체가 좀 많이 못했었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또 웨스트 브로미치는 레스터 시티에게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하긴 했었지만 그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페널티킥 2번으로 일단 실점이 있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지만 그 웨스트 브로미치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칼럼 로빈슨 선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나 뭐 침투하는 모습, 측면에서의 플레이하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버튼이 지난 경기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모습들을 본다면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웨스트 브로미치 경기들을 계속 보니까 일단은 수비적으로 좀 너무 불안하고 지금 에버튼과의 중원 싸움이 지금 에버튼은 알랑 그리고 두쿠레 그리고 하메스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에버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칼버트레인과 히샬리송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에서의 에버튼이기도 하고 저는 에버튼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풀럼의 경기고요. 리즈와 풀럼 둘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리그컵이 있었고 일단 뭐 리즈는 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었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이나 또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 빌드업을 주로 하지만 빌드업 하다가 이 한방을 노리는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롱패스, 특히나 케빈 필립스를 활용한 이런 롱패스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비엘사의 리즈 조금 기대가 되긴 하고요. 일단 뭐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런 그 스쿼드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좀 퍼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런 경기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오드이 선수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뭐 측면 공격은 그나마 이 팀에 있어서 가장 조금 날카롭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너무 좀 쉽게 벗겨지는 한마디로 좀 쉽게 뚫리는 그리고 측면 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내주고 뒷공간도 내주기 때문에 풀럼이 수비적으로 승격팀 상대로 수비적으로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오도이를 활용해서 이런 측면 공격을 노릴 텐데 리즈가 그걸 막아내고 그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즈의 단통승 예측합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일단은 맨유는 주중에 리그컵이 없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맨유는 1라운드도 치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너무나도 좀 유리한 상황이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1라운드도 치르고 그리고 주중에 또 리그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맨유를 만나는 상황인데 맨유는 프리시즌엔 친선 경기 아스톤빌라와 친선 경기 외에는 계속 휴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맨유가 좀 너무 유리하고요. 상대 전적도 우세하고 뭐 배당도 굉장히 낮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맨유는 그린우드가 선발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놀트, 뭐 사코, 톰킨스, 위컴, 케일, 벤테케, 거의 뭐 지금 종합병원 수준인데, 지금 여기서 주축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아놀트나 뭐 톰킨스, 그리고 케일, 그리고 벤테케, 이렇게 부상자가 많아서 사실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 좀 맨유 쪽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맨유 쪽으로 몰리면 좀 이변도 고려해봐야 될 경기다라고 제가 초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 부상자가 좀 너무나도 많고, 또 맨유는 그린우드 외에는 사실 특별한 부상자가 없습니다. 뭐 주축 자원에서는 뭐 페르난데스나 이런 이 그린우드의 대체는 뭐 제임스 선수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원에 뭐 반더비크도 이번에 영입이 돼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지금의 뭐 루크쇼도 있는 상태고, 지난 시즌 후반기와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체력적으로도 보충이 됐고, 부상자들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맨유는 작년 시즌 초반과 좀 다르게 페르난데스나 이제 그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도 두드려 패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맨유가 좀 간신히 이길 것 같은 경기여서 저는 맨유의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무스타피, 마리, 루이즈, 마르티넬리가 부상인데, 여기서 중요 선수는 다비드 루이즈가 가장 좀 주축 자원이겠죠. 무스타피도 지난 시즌에 많이 중용이 됐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가브리엘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웨스트햄은 윌셔가 부상인데, 윌셔는 뭐 있으나 마나여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주중에 리그컵이 없고 웨스트햄은 주중에 리그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스날 굉장히 좋죠. 최근에 커뮤니티 실드도 우승을 했고 FA컵도 우승을 하고 좀 위닝 멘탈리티를 장착을 했고, 물론 지난 경기에서 풀럼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이 전반 초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 부임 후에 달라진 모습들은 에메리 시절의 아스날이었다면 그런 압박에 좀 당황하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실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의 아스날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풀어나가는 모습, 특히나 윌리안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체력적으로 좀 교체를 자주 시켜줘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윌리안과 오바메양과 라카제트의 공격 뒤는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바요스도 지켜냈다라는 부분은 임대를 연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크로스나 세트피스 외에는 사실 기대가 되지 않고, 지난 시즌과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바뀐 부분도 없습니다. 선수도 별로 바뀐 부분이 없어서 일단 이 경기는 좀 아스날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해요.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을 받았고 상대 전적도 우세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스날의 84%의 투표율, 저는 조금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맨유와 아스날을 비교를 했었을 때 맨유는 배당과 이런 투표율이 그래도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배당이면 국내 배당이면 거의 한 1.2배당으로 받는 이런 똥배당을 받을 텐데, 아스날은 1.5배당인데 84%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햄이 물론 지난 경기에서 좀 힘없게 좀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긴 해요, 뉴캐슬 상대로. 하지만 웨스트햄은 그래도 지난 시즌 잔류를 해냈었던 팀이고, 아스날이 최근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강팀이 받을 만한 이런 투표를 받을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웨스트햄도 아스날이 지난 경기에 풀럼의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경기는 이변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단통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가 되는 픽이다 보니까 단통 무승부를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도전이고, 제가 단통무를 가면 좀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안전하게 좀 승무면 이 경기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날 승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비드 루이즈가 물론 수비적으로 굉장히 뭐 뛰어나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으로는 아스날이 좀 불안한 모습들은 그래도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바친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부산의 경기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손준호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 FA컵이 주중에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이 경고 누적이고, 강민수가 일단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뜬 뉴스가 없어서 일단은 뭐 부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출전을 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당 굉장히 낮게 받았고요. 그리고 전북이 부산 상대로 굉장히 또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가장 많이 몰린 경기죠. 투표율 1위 경기인데 일단 제가 초안에서는 조금 승부 쪽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부산이 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도 있었고, 뭐 박정우 선수도 있고 물론 이정엽 선수가 없는 부분은 좀 타격이 크지만 전북의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고 지금 전북을 그렇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무승부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준 없는 거는 뭐 강민수도 강민수겠지만 이동준 없는 거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뭐 전북도 손준호의 이런 공백이 있지만 전북은 스쿼드 자체가 두껍고 또 이런 신영민 선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가 가능하지만 부산 이동준 부상이면 결국에는 좌측에 김병호, 우측에 김승준, 전방에 빈치신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전북의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서울 대 대구의 경기고요. 서울은 일단 기성용이 부상으로 일단은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교체로 아웃이 됐습니다. 일단 뭐 테이핑을 감고 있었는데 좀 무릎 쪽이 좀 좋지 않아 보여서 MRI 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홈에서의 전적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전적이 더 좋은 서울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경기 오랜만에 승리를 했고 개인적으로 박한빈 선수가 저는 일단은 이번 시즌에 처음 봤었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그 중원에서 일단 피지컬이 좋습니다. 피지컬이 좋고 피지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투지 넘치는 터프한 모습 그리고 볼도 잘 다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대구가 좀 살아나는 그 기점이 박한빈 선수가 나오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활동량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체격이 좋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조금 힘싸움도 조금 돼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구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제가 이 경기는 좀 대구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에서는 일단은 서울이 대구 상대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가 물론 지난 경기 좀 승리하긴 했지만 일단은 그 두 골 자체가 크로스 공격이었고 그 크로스에 의한 대안의 헤딩골이었었는데 상대팀이 성남이었죠. 성남은 이 수비 제공권이 아예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공권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어서 그게 조금 먹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일단은 세징야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전 지금 아킬레스건 그 부상 때문에 에드가가 선발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교체로만 짧은 시간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교체로 나왔을 때 에드가가 굉장히 또 위협적이어서 지금의 서울은 기성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 기성용이 투입되고 나서 교체되기 전까지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그렇게 서울의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성용 선수인데 기성용 선수가 없으면 또한 오스마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대구 사이드 쪽으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의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을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대구를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성에서 상대 전적에서 조금 서울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무승부도 조금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상주의 경기고요. 포항은 제가 이 경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초안에서는 포항을 단통 승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포항이 일류첸코와 최영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초안을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중에 K리그 경기가 끝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포항이 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는데 일류첸코도 일류첸코, 뭐 일류첸코의 공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류첸코는 저번에 보여줬었던 포항에서의 그런 팔라시오스가 약간은 제로톱 형태에 가까웠던 그런 원톱으로 나왔었던 모습으로 좀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뭐 최용준 선수가 없는 부분은 지금 오닐 선수가 제 기억상으로는 계속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 오닐 선수 없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커 보입니다. 오닐 선수도 없고 여기서 최영준까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음 주 주중에 FA컵이 있는데 일단 일류첸코와 최영준이 경고 누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조금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죠. FA컵을 우승하는 것보다 리그에서 이 순위를 유지해서 아챔을 나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FA컵에 4강에 올라가 있는 팀들이 전북과 울산 그리고 포항과 성남인데 성남은 사실상 FA컵을 뭐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나머지 이 결론적으로는 뭐 울산과 전북의 이 FA컵 우승 다툼이 될 텐데 어차피 두 팀은 이 1, 2위를 다투는 팀이고 어차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지금 상주가 위치해 있는데 상주 어차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원래 기존에 주어졌던 3위까지 주어졌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주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4위까지 받고 또 FA컵 우승을 하는 팀이 결론적으로 전북과 울산일 텐데 그럼 5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위만 잘 지키는 FA컵에 힘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그에 조금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순위를 유지하는 게 더 포항에게 있어서는 더 손쉽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테이션보다는 어차피 최영준과 일류첸코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상주는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최근에 경기력이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요새는 약간 꾸역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상주는 일단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포항이 이렇게 뒷공간이나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주의 문선민이나 정재희가 잘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포항은 일단 최영준 선수가 없는 부분이 커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승무패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을 추천을 드린다면 승패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포항승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수원의 경기고요. 강원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수원은 연패를 일단 끊었지만 원정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경기력만 본다면 지금 수원은 뭐 타가트가 교체로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고 헨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영지 선수의 그런 원더골 분명히 자신감을 되찾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은 이영재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강원 쪽을 보고 있는데, 불안한 부분은 일단은 강원의 경기장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강원이죠. 근데 강원은 지금 경기장이 잔디가 거의
뭐 초등학교 운동장, 흙 운동장 수준으로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강원은 결론적으로 빌드업 축구를 해야 되는데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영재가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강원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수원은 개인적으로 이 역습이 그렇게 좋은 팀이다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한석희 그렇게 뚫어낸다 할지라도 득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거의 그 김병호 선수의 결정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강원의 승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과 강주의 경기입니다. 성남은 일단 다음주 FA컵이 있고요.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못합니다. 홈에서 단 1승밖에 없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임민혁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홈보다는. 일단 연무를 끊어낸 강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애매한 경기였고 초안에서는 조금 성남 쪽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경기를 광주 쪽으로 틀은 게 성남이 지금 9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성남은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위 스플릿 파이널 A를 노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남은 결론적으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위해서는 FA컵을 노려야 될 텐데 조금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올 공산이 크고 광주는 일단 윌리안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최근에 계속 잘 버텨왔었고 윌리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또 윌리안까지 가세가 된다면 지금 엄원상의 폼이 너무나도 좋고 펠리페는 계속 잘해주고 있고 이러한 펠리페를 잘 활용을 한다면 성남은 결론적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펠리페를 못 막아낼 것 같아요. 제공권을.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성남의 단통 패 쪽으로 광주의 승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인천은 정동윤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볼트위스가 경고 누적이고 다음 주에 FA컵이 있습니다. 울산은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요. 일단 연무를 끊어냈고 하지만 울산은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이 지금의 라인업을 가지고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4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울산이 우세하고 인천이 뭐 흐름을 타긴 했지만 지금 인천은 결론적으로 활동량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져가는 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에서 울산 상대로도 그렇게 나오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인천이 선제골을 넣더라도 후반전에 울산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단통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토트넘은 주중에 리그컵이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암스트롱 그리고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토트넘은 탕강가가 부상이고 일단은 유로파 예선을 1시 반 오늘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베일 이적설이 있고 레길론 이적설이 있는데 거의 임박했다라고 해요. 주말 경기 바로 투입할진 모르겠지만 나오더라도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레길론과 베일이 바로 투입이 된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게 레길론 선수 베일도 베일이지만 베일은 결론적으로는 좀 교체로 들어올 것 같고 레길론은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바로 선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레길론은 세비야에서 주전으로 뛰었었던 좌측 풀백입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 선수가 이 좌측에서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길론이 오게 되면 이 손흥민과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또한 레길론은 유로파 우승을 경험을 하고 이제 토트넘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믿고 쓰는 레알산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좀 좋은 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투픽보다는 일단 토트넘의 승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우스햄튼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한 압박이나 공격진의 개인 능력을 노리고 또한 역습 자체도 좋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런 불안한 수비진이나 답답한 공격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토트넘이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단통으로 가신다면 무승부가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경기고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토트넘의 경기를 봤다면 투표율이 이렇게 몰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투표율이 한 50%를 넘어가지 않으면 토트넘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50%가 넘어갔고 최종까지 본다면 한 60%가 넘어갈 경기처럼 보여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키퍼가 부상이고 브라이튼은 베나이트 및 랄라나 선수가 부상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일단 무승부가 많습니다. 무승부가 많고요. 일단 배당도 뉴캐슬이 정배를 받긴 했지만 좀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뉴캐슬에 이런 영입된 선수 칼럼 윌슨이나 핸드릭이나 그리고 루이스 노리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루이스 선수도 영입이 됐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칼럼 윌슨과 그리고 앤디 캐롤이라면 루이스 선수가 크로스가 굉장히 좋고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또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어서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뉴캐슬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브라이튼이 지난 경기 경기력 자체는 좋았어요. 첼시 상대로. 하지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인데 뉴캐슬이 라인을 그렇게 올리는 팀은 아니어서 브라이튼이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 쪽으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리버풀이 일단은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이적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이적을 하더라도 바로 투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적을 하게 된다면 리버풀에게 있어서 이번 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티아고 알칸타라 굉장히 잘하는 선수여서 좀 기대가 되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길모어 그리고 지에으 유정이랑 칠웰 그리고 뭐 플리식 선수가 일단은 부상으로 보이는데 칠웰과 플리식은 경기에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귀 예정이긴 한데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일단은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봤었던 부분들은 지금 리버풀이 결론적으로 공격을 좀 많이 공격 가담을 좀 많이 선수들이 할 것 같은데 첼시는 베르너와 하베르츠 이 선수들이라면 뒷공간을 좀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이 우세하고 배당도 일단 정배를 받았지만 투표율은 생각보다 몰리지 않았어요. 제가 투표율을 몰린다면 무패로 갈 거고 투표율이 몰리지 않는다면 리버풀 쪽으로 단통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경기 일단 투표율이 몰리지 않았고 리버풀의 뒷공간이 좀 불안하고 피르미누 폼도 조금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반다이크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첼시와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런 중원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첼시는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다이크가 지난 경기 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고 세트피스가 반다이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첼시가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벤 칠렐 선수가 나온다면 첼시의 좌측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조금 덜 해줄 것 같지만 만약에 칠렐이 또 나오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또 알론소 선수가 나올 텐데 알론소 나오면 마네 선수의 폼이 아직까지 올라온 것 같지는 않지만 살라 선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뚫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리버풀 단통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첼시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픽을 가신다면 첼시의 승보다는 차라리 그냥 무승부와 패배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벌리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주중에 리그컵이 없고 벌리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습니다. 레스터는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가 부상이고 에반스가 부상이고요. 벌리는 제코크 선수와 반스가 부상입니다. 레스터는 일단 모건 선수가 복귀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레스터는 만약에 모건까지 또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에반스와 모건 이 센터백 두 명이 빠지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은디디가 지난 경기 센터백을 봤었죠. 그 경기처럼 은디디가 또 센터백으로 나오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에는 맨디 선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은디디 선수의 조금 장점을 조금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레스터에서 그 팀에서 해주는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또 전문 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불안하고요. 왜냐면 그렇게 불안해하는 부분 다른 팀이었으면 그래도 은디디가 어느 정도 잘해줄 것 같은데 벌리는 타겟팅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가 좋은 팀인데 그 과정에서 에반스나 모건 선수가 없는 이 센터백이 없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인지 선수가 있지만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벌리가 라인을 조금 내린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약간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텐데 그렇게 라인을 내렸을 때 레스터 물론 메디슨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을 잘 풀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카스트라뉴 선수도 좀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레스터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페레이라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레스터의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라인을 올린 팀이라면 레스터가 결론적으로 역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디 선수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벌리처럼 라인을 조금 내려서 플레이를 한다면 히카르도 페레이라 그리고 좌측에서 벤치렐이 해줬었던 그렇게 좌우 측면에서의 그렇게 풀어줬던 모습들이 조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 경기는 경기력만 본다면 레스터를 보는 게 맞겠지만 일단 벌리가 1라운드를 치르지 않아서 그게 조금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더 무승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1번 경기는 에버튼의 승, 2번은 리즈의 승, 3번은 맨유의 승, 4번은 아스날의 승무, 5번은 전북의 승, 6번은 서울의 무패, 7번은 포항의 승무패로 지었고요. 8번은 강원의 승리, 9번은 성남의 패배, 10번은 인천의 패, 11번은 사우스햄튼의 승무패, 12번은 뉴캐슬의 승, 13번은 첼시의 패배, 14번은 레스터의 단통 무승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경기가 있는 프로토 경기들과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